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썰, 시청자 질문이고, 이준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우리 준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공부 잘하는 것과 인성 좋은 것은 별개인가요? 입니다. 흔히 드라마, 영화, 소설 같은 곳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싸가지 없게 나오던데 학벌과 인성은 아무 관계 없다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사람도 있어서 감이 안 잡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붕어 형님 생각 듣고 싶네요. 사실 이 질문하려면 그 좀 조력자가 필요한데 혹시 지금 수강생님이나 디비님 계십니까? 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뭐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분들이 얘기하면 왠지 양질의 정보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네. 아, 디비님, 저 여기 질문 들었어요? 여기 보면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거하고 인성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본인 생각에. 본인이 겪어봤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성도 좋다. 대체로 인성이 좋다. 아니다. 공부 잘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인성, 성격하고는 전혀 별개다. 디비님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두 분 보면 맞는 것 같긴 해요. 공부하고 인성이. 근데 왜냐하면 저 두 분은 내가 봤을 땐 착하니까. 근데 학교에 저 두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 없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이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고 확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섣불리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진 않아요. 딱 이렇다고 섣불리 대답하기가 참 난감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 그거 공부 못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게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와 인성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 공부하고 인성은 별개예요. 저는 있잖아요. 공무원 공부한다고 그 사람이 오히려 착각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공부 못한 애들이 착한 애들이 좀 많이 봐가지고. 근데 우리는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지금 나이대, 20, 30대 분들은 공부하고 인성이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인성이 모난 사람들 많고, 공부 못한 애들 중에서도 착한 애들 많다. 사람마다 다르다. 겪어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어른들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 세대는 공부 잘하면 인성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 보면 공부 잘하는 애라고 올리려고 하잖아. 부모님 보면 왜 친구도 약간 가려사기라고 하실 부모님 있잖아요. 근데 그 가려사기는 기준이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성적. 만약 내가 성적이 좋다. 성적이 내가 뭐 상위 오픈하게 된다. 그럼 오픈하되 그 드는 그 비슷한 라인하고만 놀지. 나보다 이제 급이 떨어지는 친구하고 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도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 은근.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 말을 믿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체로 착하다, 인성 좋다. 공부 못하면 애가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기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건 사람을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겪어보고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을 전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적인 부분을 공부 하나만으로 규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어른들이 특히 선생님들이 내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겪어봤을 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뭔가 잘못해도 크게 혼 안 났던 것들. 또 공부하는 애들 선생님한테 맞는 걸 본 기억이 없잖아요, 여러분. 혼나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뭐 그 친구가 나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선생님한테 맞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하는 거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겪어봤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무조건 좋다? 좋은 애들도 있어요. 좋은 애들도.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약간 보면 가르쳐달라 하면 좀 띠겁게 본다거나 니까짓 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거 뭐 설명하면 아나 하면서 나한테 그딴 거 물어보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싸가지 없게 대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네, 말씀하세요, 주인님. 근데 나는 이게 우리들보다 그 선생님들, 특히 꼰대 나이 드신 선생님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왜 공부 하나만으로 사람 학생 전체를 판단하는 거야? 학창 시절에 나쁜 짓 하는 애들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 비율이 높은 거 보면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거는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다는 거야. 인문계 고등학교. 물론 비율로 따지면 실업계가 많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거 빠질 가능성이 많지. 근데 그게 자 이준이니 그 나쁜 짓이라는 게 인성하고 또 이게 별개로 봐야 돼. 인성. 학창 시절에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거는 뭐 범죄나 뭐 불량 서클이거나 아니면 학교를 안 나온다 보통 이런 거죠. 근데 그거랑 또 인성으로 또 연관 짓는 게 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인성이라는 건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차별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입맛에 이렇게 이용한다거나 치사하게 군다거나 이런 것들. 물론 그 사고 치는 비율이 공부 못한 애들이 많은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학교로 보면, 그러니까 학교라는 그 학창 시절, 그 미성년자의 기준으로 보면 공부 못한 애들이 인성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뭐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학교 다닐 때까지만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적을 가지고 겨루는 공부는 일단 학교 다닐 때까지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얘기하면서도 나 솔직히 좀 어렵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예요. 누구처럼 무뚝뚝하고 단답형이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좀 그런 거 느꼈어요.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약간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까칠하고 잘난 체. 제가 느꼈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뭔가 좀 정도 많고, 뭔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음, 뭔가 정도 많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자기밖에 모르고, 물어보면 약간 심리지적으로 반응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책만 보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릴 때 버릇이 나이 들어서 간다고 학창 시절 때 애들 괴롭히고 질 나쁜 애들이 성인 돼서 직장 텃세 부리고 폭언하고 이러지 않나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자, 그거는 이준희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야. 자, 학창 시절 애들 괴롭히고 질 나쁜 애들 성인 돼서 직장 텃세 부리고 폭언하. 그럼 솔직히 얘기할게요. 삼성, SK, 현대 이런 데는 없을 것 같습니까? 법조계 이런 데 없을 것 같고, 법조계 그 예전에 법조계 여러분 기억나시죠? 법조계 예전에 그 검사 괴롭혀 신입,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온 검사 자살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그 상사의 폭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그건 뭔데요, 그건 준인이? 그 검사란 조직 자체가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조직 아닙니까? 이거 선명해 보시겠어요, 준인이? 주인님이 굉장히 뭔가 시야가 좁네요, 이거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이나 법조계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조직일수록 사이코패스가 더 많습니다. 이준인이. 오히려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베일에 가여져 있는 그런 조직일수록 차별이나 무시나 따돌림 이게 더 많습니다. 공무원 오늘 기사 못 봤어요, 준인이? 주인이 생각해보세요. 학창시절에 애들 괴롭히고 질 나쁜 애들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조직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조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준인이 이건 굉장히 시야가 좁은 거야, 이거는. 본인 시야가 좁은 거예요. 왜 본인이 봐온 환경에서만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까? 이게 시야가 좁은 거예요. 님이 본 환경에서만 딱 판단하니까 다른, 여기만 그럴 것이고 나머지는 안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조직 다 그래. 대한민국 조직에서 따돌림, 인격 무시, 모독, 폭언, 없는 조직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조직이고, 더 공부를 통해서 더 치열하게 뜨는 조직에서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의대는 뭔데요? 이준희님, 의대 뭐 폭력, 갑질, 군대식 문화, 폭력, 오히려 의대가 더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준희님,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다 있어요. 어느 조직은 다 있어. 님은 지금 중소기업하고 공장에서만 경험했기 때문에, 군대만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괴롭힘, 다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어느 조직이든 규모, 어? 규모와 뭐 연봉을 막론하고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엘리트라고 여기는 검사, 판사, 그리고 기재부가 뭐냐면 기획재정부. 요즘엔 검사, 판사보다도 기획재정부가 가장 엘리트들이 제일 많이 모이죠,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지금 사법고시가 없어지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 행정고시입니다.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들어가는 5급. 뭐 경찰대, 뭐 경찰 간부 없을 것 같아요? 육사, 공사, 다 있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왜 적을 거라 생각하시죠? 다 있어요. 있어. 오히려 이준인이 그게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이코 기질이 있는데 그거를 어린 나이 때 혼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괴물이 되는 거야. 오히려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이코보다 공부 잘하는 사이코가 더 무서워요. 공부 못하는 사이코, 그 공부 못하는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야망이 커가지고 한두 사람만 조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자기 입맛에. 머리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권력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는 없을 것 같습니까? 대학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는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고 다 그럴 것 같아요? 나 오히려 그런데 사이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왠지 아세요? 그냥 평범하게 해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잖아.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서영고, 석가포 평범하게 그냥 열심히 막연하게 열심히 해가는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뭔가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만 가는 곳이잖아. 특출나게 뛰어나는 얘기는 뭔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성과 인격, 성격이 형성이 덜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기본적 인격과 성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 머리가 너무 한쪽으로 뛰어나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뛰어나면 나머지 우리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하게 돼요. 부족하게. 그게 뭐 IQ가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 보면 기본적인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이 결함이 돼 있어.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직을 형성하고 단체를 형성하고 어떤 그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딜 가더라든 사이코가 있으면 사이코. 인격적으로 문제인 사람이 있어요. 왜 엘리트라고 없다고 생각하고, 왜 엘리트라고 없다고 생각하고, 왜 좋은 곳이라고 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있어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무서워. 이준희님.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무서워. 왜냐?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가 얘기한 저기 뭐 검사, 판사, 기재부, 경찰대, 경찰관부, 육사. 일반 사람들 모르잖아요. 일반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저기 갈 수가 없잖아. 나도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사이코 이런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누구든 알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는
어떤 사이코가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밀폐되어 있단 말이에요. 밀폐되어 있다.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코들이 더 활개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용해서 더 고초한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저런 조직일수록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폐쇄적인 문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들만 알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이코짓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외부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그런 인격적인 문제보다 더 큰 인격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드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인격적 문제 공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다 있잖아. 여러분 주변에 찾아볼 수 있잖아요. 공장 가도 알 수 있잖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검사, 판사, 여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없어. 여러분 친구 중에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이코 같은 짓, 어떤 병신 같은 짓, 어떤 머저리 짓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조직에 들어가고 내가 똑똑하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괴롭힘, 뭐 인격 모독과 어떤 언어폭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위를 훨씬 더 초과할 것입니다. 훨씬 더. 훨씬 더 능가할 것이에요. 레벨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코다, 또라이다, 인격적 화작이 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레벨 1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런 엘리트 조직이 있는 사람들은 레벨 25, 30, 35 리미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거 아십니까? 이준희님? 오히려 관료 조직에 사이코들이 더 많아요. 관료 조직에. 관료 출신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뭐 장차관들.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뉴스 같은 거 뭐 인사청문회나 뭐 장관 차관 되면 솔직히 되면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사람들도 되잖아요. 인격적인 기준으로 하면 내가 봐도 3분의 2는 옷 벗어야 돼. 인격적인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면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다니까요. 다들 뭔가 하나씩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잖아. 다들 뭐 인사청문회 같은 거. 근데 어떻게 또 넘어가가지고 임명되잖아요. 그런 거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라이, 인격적으로 문제 있고 뭔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벗어난 사람들 어디든 다 있어. 오히려 엘리트들이 더 무서울 수 있어. 엘리트들이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그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감투를 가지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돈 있는 사이코가 더 무서워. 일반적인 사이코를 우리가 피하면 그만인데 돈 있는 사이코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 권력 써버리면. 영화 베테랑 안 봤습니까? 베테랑? 영화 베테랑 안 봤어요? 그게 실제 사건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걸 알고 계세요? 이준인이? 그 베테랑 유아인이 맡은 역할이 뭐예요? 아무리 꼴통 같아 보이지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했겠냐고. 엘리트 자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엘리트의 지능을, 엘리트 가정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머리가 다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벌 3세대 중에 꼴통인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돌머리인 사람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집약적으로 받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근데 그 가운데도 아나무인 성격이 보이잖아요. 그게 모르는 게 없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머리가 정말
IQ 2짜리라서. 그래서 그런 짓을 행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휘두르는 게 더 무서워요. 스케일이 더 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이코들이 인성이 문제인 사람들이 휘두르는 것보다 몇백 배 더 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재벌들 재벌집 자제나 이런 사람들이 사건 사고 치고 갑질하고 막 문제 일으키면 사람들이 더 기사 쓰고 더 욕하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파장이 크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인성과 공부 잘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이코 기질 가진 사람들이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공부 잘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공부 못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